저는 진짜 이렇게 끝까지 오면 좀 그럴싸하게 근사한 뭔가 아름다운 그런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나는 안 돼, 안 돼. 어제 올린 영상 들어봤는데 진짜 말을 어눌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니까 너무 짜증나. 그게 뭐 근데 그러니까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르면 그렇게 어눌하게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되게 음, 변명을 하자면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투가 굉장히 어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좋았다. 이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하고 글도 쓰고 하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거면 된다. 그렇지만 그게 제 이론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다양한 형태로 설명들은 나올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설명이 이건 내 이론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땐 좀 다른 설명 방식을 할 것 같지만 뭐 본 내용은 똑같다. 어제 제가 찍은 그 영상에 있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제가 씨앗을 말을 했는데 제가 오죽 좋았으면 그 씨앗을 감각한 날에 얼굴까지 찍어 올렸겠어요. 뭐 여차저차 뭐 하면 잡설이고 잡설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건 정말 명확 음 제가 그 씨앗을 느꼈던 날은 약간 어떤 감각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래, 이거였어.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발생이 된 후에 언어로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이죠. 언어는 우리의 유전자나 본능에 새겨진 게 아니잖아요. 배웠잖아요. 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언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인지하는 저만의 반응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죠. 그러면 둘 사이가 굉장히 불일치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내가 내 자신의 반응 방식이 원래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응,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뇌과학에서 전기 신호가 먼저 발생한 후에 우리가 이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실험 있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매트릭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선택은 이미 했다고. 너는 선택의 이유를 찾으려고 온 거라고. 이 정말,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있는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 짓는 어떤 그거죠. 그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언어의 이전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감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씨앗이라고 불렀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와서야 오늘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것은 나의 정신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런데 철학이나 좀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이긴 한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인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죠? 정신에 대해서 계속 막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철학과 정신 분석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제가 말한 씨앗은 정신 분석적인 것에 더 가깝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살펴보면 철학은 언어로 사고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 정신이 나의 생각을 유발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에 의해서 내가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정신을 알아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그 정신을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말하면서 동시에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면 철학보다 정신분석학이 훨씬 더 좀 더 말이 되는 어떤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학이 훨씬
현대에 나왔으니까 아주 혁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진짜 뭔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그건 그런 거 같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정말 그럴 운명이었다면 저 스스로 뭔가를 해냈을 텐데 뭐 나도 오염을 허용한 거죠. 왜냐면 계속 학교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라만 가르치니까 자꾸 모르면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철학책을 읽고 라캉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예 그런 거 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순수하게 나 혼자의 힘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 라캉 텍스트를 접할 때 이걸 소개해 주신 교수님이 되게 좀 엄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다고 착각하려고 할 때마다 핀잔을 줬기 때문에 되게 제가 좀 책을 좀 성스럽게 읽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되게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이걸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빡쳤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쉽게 말해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진짜 망할 교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라캉의 텍스트를 참고하더라도 저 혼자 되게 애쓰고 발버둥 쳤던 시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라캉 텍스트도 안 볼 걸. 그냥 진짜 내가 모르는 이 궁금한 것을 한번 마음껏 쫓아볼 걸. 그런 후회가 너무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찜찜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생각해서 딱 발견한 거면 나의 발견이다라고 확신을 하겠는데 저는 너무 군더더기의 텍스트를 많이 봤던 라캉이랑 지잭을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시약과 같은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본능 그러니까 충동에 훨씬 더 가까운 뭔가 내가 모르는 내가 있지만 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아 네가 그걸 다 조작을 했구나 그런 힘 같은 것을 신체적으로 감각을 했고 저는 그걸 씨앗이라고 부르지만 결론적으로 그건 내 정신이 아닐까 한다. 아니면 뭐 존재라든지 저는 그냥 조금 더 저는 약간 영적인 걸 사이비라고만 치부하진 않기 때문에 무슨 제가 영적 능력이 없어서 확인할 길은 없으나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뭔가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의 있으니까 저는 그걸 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 하여튼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맨 처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뭔가 바람이 계속 불어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쫓기 전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다가가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파면 뭔가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각오를 하고 그걸 쫓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있긴 한데
죽기 살기다 하고 그거를 블랙홀에 이제 빨려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차피 죽기 살기니까 그래 빨려 들어가든 말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딱 뒤돌아서 그 항상 그걸로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도망을 그만두고 뭔가 그걸 쫓기 시작하니까 제가 나중에 느꼈던 거는 그게 불어오는 바람 같더라는 거죠. 근데 불어오는 바람이란 표현이 너무 웃긴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어 나가는 바람으로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내 존재가 하는 거라면.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느꼈고, 근데 왠지 무풍지대에서 부는 바람 같다. 뭐 그런 표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 그럼 그 무풍지대로 가보니까, 가본다면 뭐가 있을까? 결국 나 자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존재라던가, 나의 존재라던가, 나의 정신이라던가, 나의 혼이라던가. 사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성을 입증할 건데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 불어오는 바람을 잡아가지고 보여주면 그게 부는 바람이냐고요. 구라가 되잖아요. 구라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나오는 그런 신화 같은 게 묘하다니까요. 마이더스의 손을 보세요. 사과를 향해서 손을 뻗었지만 내 손이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하잖아요. 그 꼴이랑 같은 거죠. 응, 그런 게 있다. 뭐 현실계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건데 이거 현실계만이 리얼하다고 락강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냐. 그리고 락강이 발견해낸 게 사실은 맞는 거 맞고 굉장히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전복시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거의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언제 상식이 될까? 전 너무 궁금해요. 아, 여기서 바로 얘기할 필요는 없나? 그러니까 존재, 정신, 현실계가 왜 다 연관이 있냐면 현실계라는 게 뭐 리얼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세계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의 모름인 거예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처음에 하늘이고 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가설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그 가설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진짜 그건 인간의 악이고 욕심이고 오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게 멍청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미 2000년도 전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무지의 지. 아, 자꾸 너네들이 안다고 말하는데 그래 네가 진짜 아는지 보자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추측과 가설로 말하는데 진짜라는 듯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걸 밝히니까 빡친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찮고
근원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는. 아무튼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한 게, 그래,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플라톤주의와 똑같냐라고 하면 아니죠. 플라톤주의는 이데아를 제시하면서 우리 인간은 허구만 가질 수 있고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확정 지어버렸잖아요. 그건 공백으로 비워두는 게 아니죠. 이데아라는 지식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다. 객관 세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락강의 정신 분석학에서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는데, 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병,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건 것 같다라고 막 착각하고 짓거리는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생존에 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린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초의 일을 다 아나요?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응. 이렇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건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멀쩡하게 아파트 걸어 다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즉사. 요즘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급발진 많아가지고. 나는 잘 달리고 있는데, 나는 평온하게 인도를 걷고 있는데, 나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박아서 그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확신하는데요?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일 아침에 집 밖에 출근하러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실걸요? 죽을 수도 있잖아. 죽기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 세계를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데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모든 인간이 망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도착증자도, 신경증자도, 신경증을 벗어난 사람도. 그게 인간의 병이라는 거죠. 망상하는 거. 근데 우린 그 망상과 객관세계가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불일치하면 이제 우울이 오고 정신병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정신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적인 정신병 아니죠. 우울이나 뭔가 슬럼프라던가 이런 게 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랑 다른 게 당연한데 다르면 상처받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멋지게 설명해낸 게 라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라캉의 이론에서 가장 이제, 그리고 앞으로 너무 중요해져야 할 것은 그런, 그러니까 망상을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망상하게 하는 그 근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이나 존재성이나 영혼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걸 씨앗이라고 부르지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소수겠지만 아무튼 그런 씨앗 얘기를 했었고, 그럼 그 씨앗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허구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가짜인데 어떻게 자신 있게 추구하거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어도 괜찮은 단 하나의 허구가 있다면 그건 선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뭐 그걸 실천한 인간들이 예로부터 많았고 그게 우리 인간 문명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어떤 중심에 두지 않았으면 인류는 멸망할 거고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선이 단순한 착한 행동이나 뭐 옳은 일이나 그런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명되어지는 새로움에 더 가까운 거죠. 악은 너무 흔해요. 악은 언제나 우리가 반복하는 건데 그 악을 벗어나는 게 발명되는 선이겠죠. 새로움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은 항상 가려져 있다고요. 선은 늘 미완의 상태로 발명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 가려진 것을 이렇게 벗겨내는 순간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사과라면 내가 마이더스의 손인 내가 뻗어서 그 사과를 분명히 쥐었는데 내 손에는 황금만 있죠. 그렇게 악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손을 뻗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제가 말하는 어떤 씨앗 그리고 현실계라는 그런 감각이 아닐까. 라칸이 그런 이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개지만 개인이지만 락강은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라고요. 그런 사람도 그런 걸 말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예,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지적인 것 같고요. 근데 지적이 락강 학파에서 인정을 받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애매해서 현실계가 어떤 선과 관련한다. 이건 락강 학파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적의 영향을 더 받았고 좀 더 끌리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허구가 그러니까 내가 오직 가질 수 있는 게 허구밖에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락강 학파는 그 허구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상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더 탐구해 봐야 한다. 그 리얼에 진짜 닿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더스의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온전히 불어오는 바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락강 학파 입장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세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 음, 전 가질 수 있는 게 허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내가 허구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허구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선선선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입장인 거고 우리가 이제 뭔가 탐구해 나가겠죠.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막 매체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비물질적인 것.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이제 점점 비물질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막 이제 NFT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 어,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버추어 아이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추어 아이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단순히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경유해서 어떤 정신적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자극인 거잖아요. 그럼 그 정신적 자극을 받는 것들 중에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게 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책 읽으면 정신 자극이 오잖아요. 내가 굳이 막 좋은 경치에 가서 뭘 먹는 행동을 하면서 정신 자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취향 차이겠죠. 근데 저는 취향 차이겠죠. 그런데 이제 뭔가 TV를 본다던가, 이제 뭐 예쁜 영상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좀 더 가상현실로도 우리가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린고비 있잖아요. 그 밥 먹을 때 그냥 생선을 먹지 않고 저거를 보면서 저 맛을 상상하면서 먹어도 정신적 만족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만 필요한 그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신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그게 조금 더 지적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얘가 과거에는 책이었을 거고 이제 대중사회로 오면서 대중매체, TV나 뭐 라디오 이런 거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뉴미디어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이 나올 건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거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남이 만든 걸 즐기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 천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꾸 남이 떠먹여주는 밥에만 우린 너무 익숙한 노예의 상태에 있어요.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일자리가 모자라면 다른 누군가한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자리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스스로 하지 않고 당신이 대신 국가가 대신 해주세요. 이러는 거는 너무 유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조금 안 맞긴 했는데, 예, 물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당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 이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 스스로 하자. 예.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모두가 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진보의 가치관도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보는 보수의 어떤 보완이 되어야지 보수를 없애고 간다? 진보로 간다?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미래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자기만의 이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책에 보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편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왜냐면 우린 다 똑같이 망상하잖아요. 망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잖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될까? 만약에 뭔가 그렇게 성공하면 저는 성공하겠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내 운명이려니. 음,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씨앗과 제가 말하는 어떤 선함과 어떤 관련이 있냐? 제 정신을 물질로 표현하는 창조 작업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매료되고 싶은 그런 취향이 강한 사람인 거죠. 이런 거 하고 나면 솔직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 만약에 내가 내 이론을 가진 이세 이론을 설명한다면 난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영적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게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막 제가 이런 걸 막 미신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익숙하진 않은데 한번 사주 이런 게 유행하고 신점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러 가면 아니 한 번씩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손에 꼽죠. 그리고 저는 직접 그런 데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전화로 전화로 이렇게 했거든요. 사주 상담도 그렇고 신점도 그렇고 요새 어플이 다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그 사주를 딱 넣었을 때 저한테 이거는 완전 예술가 사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냐면서 나는 예술적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기억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보면 뭔가 제 정신을 표현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뭘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술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또 신점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신점을 두 번을 봤는데 컴퓨터 영역이 잘 맞다라고 했고 어, 어떤 분이 저한테 데이터를 관련해서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미래의 말이에요. 너무 그런 게 그때는 내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 가상현실 뭐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차라리 하고 싶지. 그렇게 따분하게 뭐 분석, 숫자 처리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내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싶어 생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데이터랑 결코 관련이 없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그래서 박제를 해두면 제가 진짜 미래에 진짜 맞아 떨어지면 그건 뭘까요? 그냥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예언적 실현인가? 오염 그 얘기를 이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실패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남겨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음. 막 요즘 막 어우 귀신 얘기 이런 거 막 그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겠냐고요. 그죠? 진짜 어릴 때는 전 당연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본 적도 없으니까 약간 거부감도 들고 이러는데 별로, 그러니까 음, 안 엮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점도 안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모르고 봤으니까 앞으로는 볼 생각은 없는데, 음,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는 원래 다 신이었대요. 근데 뭔가 더 깨달으려고 이런 지구 수행터를 만들어서 굳이 물질에, 육체에 갇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이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에 갇혀서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라는 퀘스트잖아요. 그런데 뭔가 점을 보고 영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룰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고 그게 죄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건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무당들이나, 그러니까 귀신들의 존재를 되게 악으로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걸리기는 하는데, 또 제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엮이지 않는 운명이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내 욕심으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굿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어떤 존재에 이렇게 내 주도권을 넘겨서 살아가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찐 무당은 점사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좀 약간, 저도 좀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그냥 좀 사실은 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힘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매 체질들이 자꾸 뭐 빙의가 되고 해도 이제 자기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이제 그런 걸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무당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좋다고도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런 일을 좀 바르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인연이 되어서 이제 도와준다. 뭐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그냥 어떤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것만을 활용해서 지구에서 살아나가야 될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뭐 하러 이렇게 인간 육체에 갇히면서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왔겠어요? 그냥 신으로 살지. 영적인 상태로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을 통해서 뭔가 극복을 해 나가는 걸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뭔가 이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영적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사주나 신점을 본 이런 결과들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되게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 같이 혹해지긴 저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좀 그런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음, 그 옛날에 본 사주인데도 너는 예술가 사주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신점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 그런 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맞는다고 말을 하는데 좀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